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주말 사이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8에비뉴와 42가 부근에서 2명의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자 2명 중 한 남성은 가슴에 칼을 맞았으며 다른 한 남성은 목과 어깨에 칼에 찔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0대 남성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당시 한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마지막 목격 당시 어두운 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같이 있던 여성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관광객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는 한 노숙자 남성이 총상을 입고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전 2시 21분경 브라이언 파크 인근 웨스트 40가와 6에비뉴 코너에 위치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두 남성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27살 노숙인 남성으로 몸에 총 4발의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는 한 남성이 노숙인 남성과 싸우고 있던 중 갑자기 총을 꺼내 노숙인 남성을 향해 5발을 겨누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40가 북쪽으로 달아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고 밝히며 용의자는 검은 가죽 재킷 안에 파란색 후드티를 착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은 노숙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공과대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웨스트 61가 부근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12층 학교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재는 발생 1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카일 휠리 위버는 33세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2주 전 오렌지 카운티의 빈집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휠러 위버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휠러 위버가 실종 9일 만인 지난 12월 1일 웨스트 오렌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20세 여성 역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두 여성이 모두 실종된 뒤 교살돼 사망했다며 휠러 위버에게 $500만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뉴저지 몬마우스 카운티의 몰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한 소년이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쇼핑센터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소년이 칼에 찔려 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소년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몰 측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성명을 낸 뒤 사건이 발생한 지점 부근의 상점을 일시적으로 닫았다가 일요일 정상 운영 조치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나 싸움의 원인 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가 있는 8살 남자아이가 퀸즈의 한 학교에서 크게 다쳐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난 수요일 파 라카웨이의 253 공립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조대원에 따르면 8살 소녀는 출동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 일에 대해 경찰 당국은 보고받은 바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는 학교 측에서 신고를 했을 것으로 여기고 금요일 저녁 경찰에 상황에 대해 문의했는데 경찰은 이때까지 신고받은 내용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학교 측이 현재 가족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한 주택에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웨스트 엔드 애비뉴 사이에 위치한 344 웨스트 87가의 주택에 일산화탄소가 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주택에는 8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FDNI는 즉시 집안을 환기시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로 인근 주택이 모두 전기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수리해 밤사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19년부터 논의되어 한세기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세컨 애비뉴 지하철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이 공사를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MTA 측에 강력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쿠오모 주지사는 아예 이 지하철이 12월 31일에 첫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디애나 로코는 45억 달러가 투입되고 주요 공사가 시작된 뒤 거의 10년 만에 세컨 애비뉴 지하철의 첫 구간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공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먼저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새로운 3개의 역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큐라인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16년 가장 눈에 띄었던 건축물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뉴욕 공립도서관의 로즈 리딩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즈 리딩룸은 지난 2년 동안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10월 5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해 최첨단 의료 및 대학원 교육 용도로 바꾼 로이 앤 다이아나 바젤로스 교육센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9층 규모의 건물에 45만 제곱피트의 유리가 쓰인 제롬 그린 과학센터도 올해 뉴욕을 빛낸 건축물에 포함됐습니다. 허드슨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32층 주거용 건물인 비아 57 웨스트도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은 건축물로 꼽히며 명단에 자리했습니다.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50개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따르고 있는 만큼 본 선거가 끝났어도 오늘 유권자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538명은 각각 자신의 투표소에서 오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선거인단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 후 거쳐가야 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공화당 선거인들을 겨냥한 이른바 반란표 동료 움직임으로 이례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여론들은 숱한 논란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수 이상을 얻으며 내년 1월 20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역사에서 선거인단의 반란표는 지금까지 모두 157표가 나왔지만 결과를 뒤집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